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총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1부가 정의 집입니다. 정의 집이 뭐냐면 아이만을 재판하는 바로 그 법정을 부르는 이름. 그곳이 정의의 집이었어요. 1961년에 37개국의 TV로 생중계를 하면서 전 세계로 이제 방송하는 운명의 그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쉽게 동감이 듭니다.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치의 잔악성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은 끝까지 찾아서 전범을 처단한다는 의지도 보이는 그런 재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재판이 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재판이라는 건 공정하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있으면 처벌하고 죄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재판인데 이거는 결정이 난 재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시는 이제 판사 세 분도 최대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전현무 씨가 볼 때 아이히만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으세요?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 분명히 뭐 의도하는 또 질문에 의도가 있겠지만 아니 그냥 순수하게 가보시죠. 이번만. 저 정말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현무 씨는 지금 악의 평범성을 들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험악한 얼굴,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악인 조커의 모습, 그리고 공판에 나오면 보통 죄인들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 되면 막 무릎 꿇고 막 엉엉 울고 살려주세요, 막 비굴한 모습 보이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뭐요? 그래서 이 재판이 유명해지는데요. 책에 이제 묘사가 돼 있는 아이만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였어요. 근시가 조금 있고요. 맞습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하고 평범한 체구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아이만이 15개 항목으로 기소가 돼요, 이 사람이. 뭐 살인죄도 당연히 있을 테고 나치에 협력한 죄도 있을 테고 15개 항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 앞에서는 내가 죄가 있을지 모르나 법 앞에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You are accused before this court. According to the indictment, which includes 15 counts, you admit the first count brought against you. Im Sinne der Anklage nicht schuldig. 그 논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나치 독일의 군인 공무원이었습니다. 행정직을 맡았고 거기는 유대인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상부에서 시키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당신들이 바라는 것처럼 게을리 했다면 그건 불법이고 죄겠죠. 배임이에요. 그런데 내 나라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범죄에 내가 따른 것이 무엇이 죄가 됩니까? 전쟁터에서 상대 적군과 전쟁 중에 내가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그게 살인죄입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논지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경악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냐 이거. 어디 저런 얘기를 하냐. 정신 감정해 주세요. 전문가가 정신 분석학자가 6명이 상담해. 감정을 해.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정신 감정한 전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의 정신은 지금 내 정신보다 훨씬 더 정상이다. 정신 분석학자 B가 갑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이웃이고 좋은 아버지고 좋은 남편일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성직자도 상담을 해요. 성직자는 뭐라 그러냐? 상당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아이만은 총 33번의 재판을 거치게 되는데 아이히만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가 했던 행위들은 어떻게 진행됐고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악마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지가 책 중후반부에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이쯤에서 아이히만의 생애를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히만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일 것 같으세요, 현무 씨? 원래 직업, 군인 공무원 이전에. 글쎄요. 그냥 뭐 길 가는 뭐 김철수 씨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네? 평범한 노동자. 광산에서 일했어요. 정답이네. 네. 정답이네. 네. 맞아, 맞았잖아. 자기가 정답이래. 평범한 노동자. 예. 광산에서 노동하다가
그 다음에 외판원합니다.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세일즈맨, 뭐 설계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이에요. 노동자의 외판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이 나치당에 가입을 해요. 근데 가입하는 그 과정도 히틀러를 내가 찬양하고 그에게 동감하고 내가 같은 비전이 있고 뭐 전체주의를 위하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치당에 왜 가입했냐면 먹고 살려고. 그 친구가 우리 나치당에 가입할까? 월급 잘 줘? 그래? 이러면서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이 사람이 언제 두각을 나타내냐면 히틀러가 처음부터 유대인 막 죽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은 단계적으로 유대인을 옥죄어 갑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유대인을 괴롭혔느냐? 일단 나치가 정권을 잡은 193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유대인을 2급 시민으로 강등을 시켜요. 유대인은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도 졸업할 수도 없고 공직자가 될 수도 없고 돼 있는 사람은 이미 축출, 일반 직장에 다닐 수도 없는 완전히 차별의 2급 시민으로 만든 게 1933년. 그리고 1935년 그때 독일 국민은 히틀러를 세계 최고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렀을 때인데 그때 프랑크푸르트 남쪽에 있는 뉘렌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치 전당대회 거기서 히틀러가 통과시킨 법이 뉘렌베르크법인데 이건 뭐냐? 독일인과 유대인의 결혼 금지, 성관계 금지법이. 그 이유가 뭐냐면 히틀러와 유대인은 오염 그 자체야. 그 오염된 생명체야. 근데 우리 독일인과 관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오염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거는 지구가 오염되는 행위이니 그런 일을 막아야겠다는 거고 만약에 전현무가 독일인인데 유대인 여성과 사귀었다? 당신 노동형. 그게 뉘렌베르크법. 그리고 1938년이 되면서 전 지역 그 유럽에 있는 유대인 상점 7,500개의 유리창이 다 깨져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날을 유리의 밤, 수정의 밤, 크리스탈 나흐트라고 불러요. 그때부터는 아예 조직적으로 유대인을 추방하거나 수용소로 보내는 단계가 1938년이거든요. 그 즈음에 여기는 아이히만이 맡은 역할이 바로 수송 담당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히만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 게 뭐냐면 자, 현무 씨가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그럼 추방당할 거면 재산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뛰어다녀야 되잖아. 일단 은행 가겠죠, 은행. 은행도 가야 되고 또 네. 동사무소도 가야 되고 그죠. 국세청도 가야 되고 외교부도 가야 되고 구청도 가야 되고 시청도 가야 되잖아요. 이 6개를 한 곳에 모아버려요. 아이히만이. 그래서 아이히만이 뭘 만드냐면 아주 효과적으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국외로 추방하고 수용소로 보낼 수 있는 생산 라인 건물을 디자인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들어가잖아요. 뭐 뛰어다닐 필요도 없어요. 입구로 들어가요. 서류를 줘. 작성해. 내면 도장 찍어주고 옆에 가서 서류를 받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정리가 다 돼. 그래서 제 재산을 독일에 헌납하겠습니다. 서명하고 쭉 올라가 2층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여권과 함께 주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독일에서 추방 내지는 당신은 수용소로. 요 생산 라인을 만들어요. 재산을 다 환수하고. 환수와 다 뺏고. 근데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해낸 게 독일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 중에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립니다. 아이히만이 뭐라 그러냐? 몇 명 되지 않는 독일인들이 그 유럽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어떻게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겠냐? 그거 전부 다 유대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완장찬 사람들, 별표 단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판 행위야. 심지어 어떤 유대인은 자기가 수용소로 가는 동안 단 한 명의 독일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음의 가스실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책이 더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 된 거지.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이만은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이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아니, 내가 독일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고 막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하는데 이거 훌륭한 거 아니야? 독일 살면 차별당하고 괴롭힘 당할 텐데 탈출시켜주는 거 아니야?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는 아이만이 정신적으로 동요하는 시기가 와요.